최근 정인이의 학대 사망을 계기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야기의 무게추가 학대 문제에서 입양 문제로 이동하면서 입양 가정을 향한 편견과 오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아찔하게 만들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모두 입양 가정에서 벌어진 것이라면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아이들을 고문한 건 대개 친부모였습니다. 입양 가정의 아동학대 비율은 전체의 0.3%입니다. 애초 정인이 사건을 중간에 멈추게 만들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가 무산된 이유가 바로 편견 때문이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럴 리 없다는 편견, 그리고 입양 가정을 향한 편견일 거라는 편견에 대한 편견 말입니다. 하나의 편견이 사실과 다르다고 증명됐을 때 그에 반대되는 편견이 강화되는 건 잘못입니다. 편견은 정반대의 편견과 공생하며 서로 다른 편견을 가진 이들의 분노와 증오 속에서 힘을 기르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입양 가정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편견과 입양 가정은 의심할 만하다는 편견이 다투는 가운데 드러나는 증거와 사실 대신에 담당자들의 편견에 기반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편견을 아예 버리고 사는 건 가능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타인을 내 편의대로 나쁘게 혹은 좋게 평가하고 단정짓는 태도가 상상하지 못할 참극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월 11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전지적 네 편 시점, 오늘은 7048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초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이라 학교도 못 가고 화상통화로 졸업식을 했네요. 그래도 6년을 다닌 학교인데 사진 한 장 못 찍고 자장면도 먹으러 못 가고 속상해요. 웅디가 대신 나연아 졸업 축하해 라고 전해주시면 아이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따님이 지금 듣고 계시려나요? 나연아 졸업 축하한다. 아주 밝게 해. 나연아 졸업 축하해 이렇게 뭔가 저도 무의식적으로 이상하게 트로트 리듬으로 나왔습니다. 나연이 정말 졸업 축하하고 우리 7048님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하반기쯤 되면은 그래도 익숙한 좀 일상을 어느 정도는 되찾지 않을까, 그런 장밋빛 전망을 해보긴 하는데 우리 모두 노력을 해봐야겠죠. 자, 7048님 그리고 우리 나연이 위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하리님, 친구들끼리 해외여행 가려고 들었던 적금이 있는데 만기가 됐어요. 하지만 당장 여행은 갈 수가 없어서 어디 쓰면 좋을까 고민을 한 끝에 모두 기부했습니다. 많은 금액 기부하는 분들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좋은 곳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옹디 저 잘했죠? 칭찬해주세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이게 금액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뭐 이렇게 여기저기 하긴 하는데 막 쑥스럽거든요 이런 얘기 하기가.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은 주변에 자극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그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다녀야 주변에서 그래 나도 해야지 라는 마음이, 그러니까 동기가 방아쇠가 된다라는 거죠. 나의 이 기부 행위가 다른 사람의 기부로 이어지는 방아쇠가 되기 때문에 많이 소문내시고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힘을 모아서 또 이런 역경, 지금의 참 많은 분들이 힘든 지금 이 시국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하리님 우리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세영님, 웅디 드디어 저에게 올겨와 버렸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변비를 알아왔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진단명은 만성치열. 인간은 직립보행을 해야 하는데 매일 앉아서 일을 하니 성인의 50%가 앓고 있는 질환이래요. 이젠 재발하지 않기 위해 물도 많이 마시고 군것질도 줄이려고요. 웅디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죠?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50%나 그래. 아니 그럼 평론가님도 그렇군요.
근데 이거 뭐 저는 참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20년 전에 부대에 있을 때 계속 뛰어다니다가 상병되면은 그 일찍 뭐 이런 거 뭐 아실 필요 없고 그냥 밤에 좀 앉아 있어야 돼요, 밤새도록. 근데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그 옛날 초등학교 의자, 나무 의자 있잖아요. 거기 계속 밤에 앉아서 밤을 새다 보니 저도 그게 왔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하지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재발하지 않고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힘내시라고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선물을 몇 개 준 거지? 선물을 지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 박종옥님 또 이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웅디가 다른 라디오 방송을 못 들어보셔서 그러는데 다른 방송은 청취율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웅디는 너무 선비같이 하고 계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군요. 저만 혼자 그랬군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욕심이 좀 나네요. 도와주시고요.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브루잉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영화와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당분간은 영화 이야기에 집중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12년도 작품 최민식, 하정우 주연의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를 만나보겠습니다. 경주 최씨 충혈공파 35대 손 현자 돌림. 최지 술 많이 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네. 네 할배 봤으면은 네 행동은 제대로. 할배 봤으면은 제일부터 해야 될 거야 이가. 네 버터 그저라 몰래 봐라. 최 씨는 니하고 막 촌스럽다지 뭐. 한 10촌쯤 되는 기라. 네가 아버지, 그 우리 형님의 할부지의 구촌 동생의 손자가 바로 이현식이라. 조직폭력배 최 형배 말씀이십니까? 그래, 깡패두목 최영배. 그 인간이 바로 최익현이 집안 조카다. 니 그건 알고 있나? 그랬습니까? 이봐라 이거. 응? 이봐라 이거. 그런 형벌에 걸어 인마 무슨 수사를 한다 그러노 임마. 내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반말하지 마라. 뭐 저랬다고 앉아 임마. 저 돌았나 이. 어디서 손을 함부로 놀리노? 너그 사장 어디 있어? 저희 서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예.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다 했어. 인자 막 영업 시작했는데 또 일 그르치려고 그러나? 뒷수는 누가 알 낀데? 대부님,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학생이. 건달은 싸워야 할 때 싸워야 건달입니다. 휴지로만 나불나불 된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 일 보고 돌아다니는 난 뭔데? 너는 뭐냐고?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고? 그러나 대부님이 건달입니까? 예? 대부님은 대부님을 뭐라고 생각하신대? 내가 물어보입시다. 반걸. 건달도 아니고 반달. 일반인도 아니고. 정말 수많은 명대사들이 있었군요. 이게 우리가 라디오 시간에는 참아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대사를 인용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최근에는요. 그 유키즈 온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난리 났어. 네, 맞아요. 그 대사가 거의 매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게 범죄의 전쟁의 가장 큰 명대사입니다. 요즘 이제 밈이라고 하죠. 네. 정말 이게 2012년도에 나왔으니까 시간이 꽤 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이 밈의 어떤 그 순위에서 내려오질 않는 걸 보니 참 맞아요. 사랑받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윤종빈 감독의 작품이죠. 범죄와의 전쟁 만나보겠습니다. 액톨로지 시리즈 첫 번째 작품 배우 이병헌을 내신 백은하 배우연구소의 백은하 소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만은 평론가 1등 신랑감
내가 막 내무 우리 또 다니 가나다라 너랑 나랑 같은 허씨 아이가. 허남웅 영화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오늘부터 조금 풀리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살짝 네. 그렇죠? 아이고 날씨가 참 한동안 되게 추웠죠. 저희 집에 수도가 얼어가지고. 수도가 얼었어요. 네. 그거 이렇게 살짝 틀어놓으시면은 네, 그랬는데도 저희 뭐 4층에서 이렇게 안 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라인이 다 틀어야 되는 라인이 거예요? 있으니까 이제 하나의 그렇구나. 집에서 그래서 물이 언 걸 전 진짜 처음 봤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보통 추위는 아니구나 올해는. 맞아요. 체감했던. 오늘 여기 날씨였어요. 나오기 전에 뉴스를 보는데요. 지금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네. 그 천장이 그 동파해서 물이 굴러 계속 새고 있어가지고요. 아이고. 네, 근데 그런 그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라 이게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이 추위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이게 그 눈 때문에 또 더 많이 네, 사람들이 그렇죠. 좀 불편을 겪고 맞아요. 더 추위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근데 눈이 참 처치곤란이긴 한데 차들이 막 그냥 막 돌아다니고 차에서 그냥 맞아요. 제동력을 잃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눈 하면은 어느 정도 또 낭만적인 소재 아니겠습니까? 눈사람. 예, 안에서 보는 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로 위로 나가지 않는 한 눈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되게 저는 그냥 내가 안 치울 눈은 다 예뻐. 너무 예쁘게 특히나 올해 지금 이번 주에 내렸었던 그 지난주에 내렸었던 눈은 너무 아름답게 내리긴 했어요. 처음에 내릴 때. 그렇죠. 왜냐면 진짜 서울에 이렇게 눈이 내린 게 몇 년 만이에요. 전 진짜 엘사가 나타나는 거 들 정도로 네. 그렇게 눈이 내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의외의 상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혹시 저 그거 오리? 네, 맞아요. 사고 싶더라고요. 우리 잠시 저도-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검색 좀 해봤습니다. 다들 살까 말까. 그러셨군요. 예. 근데 뭐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뭐가 안 사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 그러니까 오리 모양 고무줄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눈 눈을 오리 이렇게 모양 뭉칠 수 눈. 있게. 그렇죠. 네. 오리 모양 눈사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어느 분은 그걸 밖에서 예. 이렇게 오리 눈사람 만든 다음에 집으로 몇 마리 데리고 와서 냉동실에 넣어놓고요. 꺼낼 때마다 봐요. 문 열 때마다. 그 나중에 어떻게 쓰려고? 위스키 얼음 이렇게 쓰려고. 근데 좀 그러나 지금은 위생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안 것 좋을 것 같은데 같아요. 약간 붕어빵 틀 같은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맞아요. 참 틀을 좋아하는 민족이. 붕어빵 틀로도 여러 가지 많이 해드시는. 자, 눈사람도 참 많이 봤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무법지대 소개해드릴 작품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범죄와의 전쟁인데요. 정말 많은 배우들, 특히 또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지금이면 아마 이 캐스팅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뭐 곽도원 배우, 마동석 배우, 네. 조진웅, 뭐 김웅수, 김성균 배우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유재명 배우도 맞아요. 살짝 나와요. 그래요. 네. 유재명 배우가 뭘로 어떤 나왔죠? 역할이냐면 형사. 곽도원 배우 검사잖아요. 예. 그 옆에서 그 보조하는 형사로 나와서 극 중에 최민식 잡을 때 옆에서 도청. 데리고 가는. 그때는 굉장히 작은 역할이었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창준 검사님이 야. 그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잠깐 거기서 그래 맞아 진짜. 된 기습의 거죠. 이창준 검사. 맞아요. 야, 그게 참 희한하네. 그 옛날 영화들 볼 때 그런 그 기분 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야, 저 그렇죠. 배우가 저기서 저렇게 맞아요.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곽도원 배우는 거의 주연급이고 인기도 많은데 당시 범죄와의 전쟁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배우가 아니었는데 어허. 이 영화 출연하면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게 됐죠. 그렇죠. 마동석 배우도 사실 지금은 이제 헐리우드 배우가 되셨는데 이때만 해도 조금 더 슬림했고 호리호리하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굉장히 슬림한 호리호리한 시기. 호리호리하다고요? 호리호리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선 심지어 김성균 씨와 함께 약간 맞짱을 뜰 때도 예. 김성균 씨가 왠지 이길 것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맞아요. 호리하던 시기였죠. 네, 알겠습니다. 허리랑 잘못 생각하고 허리허리하다라는 거를 저는 알겠습니다. 줄거리 간단하게 좀 요약 좀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극 중에 최민식 배우가 이제 최익현을 연기를 했는데 세관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희로봉을 손에 넣게 돼요. 아하. 네, 압수하지 않고 이걸로 뭔가 큰 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제 부산의 최대 보직의 젊은 보스 최영배, 하정우 배우가 연기를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경주 최씨 충렬공파예요. 아하. 35대선. 그럼 가문에 라고 하면서 야. 그 조직에 들어가면서 정말 부산 일대를 주름잡게 되는데요. 아하.
당시 노태우 정권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은 무슨 나부터 살자 이러면서 이제 와해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죠. 아, 그렇습니다. 이게 참 80년대니까 가능했던 비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 이렇게 쭉 흐르고 있는 이 정서나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끝내가서 성공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논리적 흐름 네네.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지금도 네. 예, 여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기도 굉장히 하고. 사실적인 영화. 사실적인 영화입니다. 영화예요. 왜냐하면 특히 저는 부산 출신이라서 이 모든 과정들을 주변에서 계속 봐왔던 정말요? 거의 목격했던 그런 사람이어서 어이? 왜냐하면 이 시기에 범죄의 전쟁은 90년도 네, 10월 달에 아. 선포했을 때 예, 예. 심지어 저희 아는 친구의 아버님께서 어떤 잡혀가셨어요? 조직에 계셨던 걸 제가 알게 됐고 잡혀 들어가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 옆에서 보면서 사실 여기서 최익현 자체도 반달이라고 네, 그렇죠. 나오잖아요. 반달. 예, 예. 저도 그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분이신 줄 알았거든요. 친구의 아버지. 친구의 아버지 정도로 예, 예. 생각했었는데 근데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폭하면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었고 그래서 이 영화가 저는 그냥 판타지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아, 그 많은 분들한테도 판타지 네. 같은 느낌보다는 실제 이제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관객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귀에 뭐가 박히도록 많이 듣지 인이 박히도록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보통 사람, 네.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평화의 댐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그렇죠. 네. 진짜 많이 들었던 단어들인데. 금옥이 뭐 이런 거. 야, 네, 뭐 지금 백은하 소장님께서 이제 아버지, 친구 아버지라고 얘기를 네. 했지만 이 영화는 아버지 세대의 또 이야기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윤종빈 감독이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면서 본인의 아버지? 그렇죠. 본인의 아버지인데 본인의 아버지가 이제 반달은 아니었고 아, 예, 예. 네, 경찰이셨어요. 아버지와 그렇죠. 관계를 갖는 데 있어가지고 경찰이시긴 하지만 그 남자들만의 어떤 라인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영화에 좀 녹여보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2부에서 마저 해보도록 하고요. 허징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석지혜님, 정답 2번 친구고요. 부산에 사는 게 오늘따라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의미는 예.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이렇게 많았다. 아, 예,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그 영상 자료 쪽에서 일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예, 부산 쪽. 네, 네. 예, 예. 근데 아무튼 예. 네, 소재는 되게 좋으신 분들도 많고요. 부산에 착하게 살아가시는 범법행위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바로 모셨잖아요. 예. 부산 출신 우리 네. 백은하 소장님께서 네. 예, 충분히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참 명대사들도 많고 뭐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최민식 배우가 이 네. 영화 출연했을 때 네네. 전작들보다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그렇죠. 그냥 살이 좀 찌셨구나 생각했었는데 이게 네. 일부러 찌우신 거라고요? 10kg 넘게 이제 찌운 건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막 거들먹거리고 이제 허세를 막 허세죠. 드러내잖아요. 허세. 예, 그거를 더 내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살을 찌우는 게 더 이렇게 좀 기름칠한 거라는 느낌 들고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10kg를 찌었다고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부러 찌운 거고. 네. 근데 그 후에 이후에 나온 작품들도 보니까 예. 범죄와의 그 전쟁에서 찌었던 살을 그렇게 빼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난 그게 미스테리하다는 거야. 아 그렇군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일부러 찌신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또 재밌는 게 어느 기자분이 물어봤어요. 예. 그 이후에 살을 예. 안 빼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생활인 연기가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올드보이라든지 장르 영화가 많았는데 지금은 생활인 연기를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뭔가 살을 빼고 근육을 붙이는 건 캐릭터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천문 끝나고 난 이후에 예. 또 행복의 나라로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찍으시면서는 살을 네. 또 많이 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되게 그 예전 전성기 때의 느낌으로 또 탄탄해짐. 좋네요. 네. 또 배우분들은 다 입금이 되면 그 그렇죠. 캐릭터가 또 예. 맞아 그러면 또 다 살을 빼시니까. 우리 디카프리오 형님도 전후가 다르시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럼요. 안 그래도 제가 주말에 천문을 좀 다시 봤는데 네. 그때 당시에 최민식 배우 이 몸이 너무 커가지고 그쵸. 그랬군요. 예
장영실이 굉장히 많은 노동에 시달렸을 텐데 저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아, 스트레스성 오히려, 혹시 맞아요. 이런 것도 있을 수 그 있어요. 이후에 근데 완전히 빼셨군요. 맞아요. 예예예. 네. 좀 옛날 생각 납니다. 서울에 올해 갈 뭐- 때 그 날렵한 몸매.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올해 이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그 뭐지? 영화들이 개봉을 그 하게 제가 되면 말씀드렸던 네. 행복의 나라로와 예.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죠. 올해. 어. 네,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대사들이 참 맛깔난 게 많습니다. 두 뭐. 분은 명대사로 뭐 꼽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살아있네. 사랑. 네. 이거 자, 부산 출신 해봐야 돼요. 아, 그렇죠. 부산 출신 우리 백은하 소장님. 네, 그게 이 캐릭터들마다 이걸 좀 하는 게 좀 다른데요. 아. 네, 이제 최민식 배우나 하정우 배우 같은 경우는 뭐 살아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조진웅 배우는 이렇게 살아있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다르시네요. 조금씩 달라요. 아, 포인트가 있구나. 네, 포인트가 좀 달라요. 엣지가 그러- 좀 달라요. 그러면은 그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경상도 출신이신 이제 그 주변의 지인들 보면은 네, 이 친구들이 그 부산 출신, 맞아요. 뭐 또 대구 출신, 뭐 이렇게 완전 해가지고 다르죠. 완전 다르다고요? 완전 다르죠. 아니 내가 듣기엔 똑같은데 부울경이라고 그러는데 뭐 다르죠. 많이 네, 다르다고 뭐 하더라고요. 대구 여자대학교입니다. 대구 여자대학교입니다. 부산이요. 대구 여자대학교입니다. 대구 여자대학교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금 그냥 같은 말씀만 하신 달라요. 거예요? 인토네이션이 조금 달라요. 아, 강조가 다르다. 네, 그래서 여기서 김성균 배우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서 김성균 배우가 굉장히 잘 하시는데 부산 사투리로 많이 인토네이션을 바꿨는데 살짝씩 대구 사투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근데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우리끼리는 이영화 속에. 알죠. 그러니까 이 네이티브만이 좀 알아듣는 어떤 그 묘함이 있는데 실제로 근데 저는 사투리는 거의 정서라고 생각을 정서죠. 하기 때문에 예. 조금씩 다르죠. 왜냐하면 하정우 배우 같은 경우도 그리고 최민식 배우 같은 경우도 서울 분들이시고 이분들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사투리를 쓴다는 거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그 캐릭터를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었나라는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명대사가 굉장히 많다는 맞습니다. 건 그게 이제 사투리이기 때문에 또 듣기에는 거기에 캐릭터가 실려와서 맞아요. 훨씬 더 이제 귀에 와서 박히는 그 거죠. 남천동 살제의 이 대사를 좀 보자면 이거의 포인트는 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가 아니고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있는 거예요.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건 거예요. 임마, 내가 이건 거죠. 그래서 오늘 괜찮으신데? 백원장님, 오늘 불만 났습니다. 부산 출신. 오늘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에 대한 시간을 갖는 것 EBS 같아요. 원어민으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아니 근데 왜냐면은 네. 사투리라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언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지시하지 않아도 네. 서로 알아서 의미가 통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전라도에서의 거시기라든가.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투리에서 잘 살아요. 맞아요. 여기서도 보면 그 형배하고 이렇게 판호하고 이렇게 네. 대결하는 씬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조진웅 하정우 배우. 네, 조진우 하정우 배우가 그래서 불을 탁 붙이라고 하면서 불 안 붙이봐라 딱 이러면서 라이터를 딱 이렇게 내는데 근데 이제 그 저기 라이터를 툭 밀면서 조진웅 배우가 아나 이렇게 하고 주는 아나. 이게 아나 그래서 여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나 전라도에도 아나 있어요. 아나가 있어요. 네. 아나 이래요. 아나 이거 먹어라 이거. 그래서 아나 딱 이렇게 하고 탁 치는데 저는 그때 조진웅 배우가 정말 짧고 효율적으로 저 말을 굉장히 잘 쓰는구나. 그렇군요. 네. 그래 그런 것들이 사투리의 묘미가 있죠. 실제로 이 영화에서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요 단순하게 그냥 하정우 배우는 내가 윤종빈 감독이 항상 함께하니까 캐스팅 이런 그건 느낌이 아니고 아니라 정말로 사투리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외향을 가진 인물들을 뽑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사투리건 다 어우러지면서 맞아요. 최민식과 하정우의 영화이지만 정말 여기에는 한두 명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너무 여러 그 캐릭터들이 기억에 남잖아요. 그게 좋은 영화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자 이제 감독 얘기 잠깐 해볼 텐데 윤종빈 감독입니다. 네. 네. 윤종빈 감독 참 뭐 필모그래피 중에 뭐 하나 못난 게 없는 그렇죠. 균일한 어떤 완성도를 보여주는 네네. 감독이기도 한데 용서받지 못한 대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고요. 그렇죠. 여기서 출연도 하셨죠.
네. 허지훈 맞아요. 이병이었나요? 네. 제가 그때 굉장히 그 선배들한테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취재를 갔는데 그렇구나. 지웅아 이거 허지훈이래. 네, 이 영화가 처음 공개된 게 당시 2005년에 부산영화제였어요. 아 예.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정말 보러. 예, 가서 저도. 예. 근데 그 역할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 배우 누구냐라고 군대에서 하는데 계속 전화 받는 걸 이렇게 그렇죠. 훈련받잖아요. 통신보안. 네, 통신보안.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 예. 네. 그 배우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정우 배우가. 감독 아니죠. 윤종빈 배우가. 윤종빈 배우, 배우가. 윤종빈 아니 왜 감독 감독 안 배우가. 나오고 배우 나와 이랬는데 감독님이에요. 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환호를 질렀던. 정말 희말갈이 기억이 없음의 나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저는 그 역할이었죠. 영화에서 이제 하정우 배우를 처음 본 건데 그렇죠. 하정우 거기서도 배우도 굉장히 그렇죠. 잘했고 맞아요. 능글맞은 연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비스티 보이즈에서도 그 능글맞음 아이고. 정말 이어지면서 파이팅 하자고. 이건 이게 이렇게 그 두 번 이렇게 두드리는 건 뭐예요? 약간 항상 좀 그런 네. 비스티 보이즈에서 이 파이팅을 외치기 전에 하는. 근데 윤종빈 그런- 영화에서 그런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세상 말로 네. 쓰면 안 되는 말인데 세상 말로 쪼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 아, 네. 그런 거를 그 윤종빈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부산 주목하라는 뜻 아닐까. 주목하라는 뜻. 여기 거기다 봐라. 딱 봐라. 아, 이런 느낌이 나에게. 아닐까. 유독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범죄와 네. 전쟁도 그렇고. 그러네요. 정말 하정우와 이 윤종빈의 듀오는 어. 아름다웠던 시기를 정말 맞이했었죠. 그렇죠. 왜 과거형이에요? 이제 또 윤종빈 감독님이 또 새로운 아. 또 뭐 강동원 배우라든지 황정민 새로운 배우와 또- 더 많이 또- 찍고 있죠. 네. 아. 페르소나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어서 한때는 하정우와 윤종빈 감독과 또 하정우 배우도 다른 감독님들과 그렇죠. 또 그렇죠. 나홍진 감독이라든지 또 새로운 또 맞아요. 감독님들도 찾아가기도 하는데 두 사람만이 영원했던 어떤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인연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윤종빈 감독이 선후배 정말 아닌가요? 네, 그것도 있는데 중대. 눈이 중대에서도. 밝다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하정우 배우 같은 경우를 어떻게 캐스팅했을까. 어. 그 이후에 굉장히 잘 됐잖아요. 예. 근데 하정우 배우가 그 영화 연기 오디션 볼 때마다 계속 떨어졌대요. 그래서 윤종빈 감독이 아유 불쌍한 녀석, 야 나랑 좀 같이 하자 이제라고 하면서 용서받지 못한 자로. 거두었군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크게 된 거죠. 용서받지 못한 자 참 시나리오 좋아요. 네. 그렇죠. 영화도 너무 잘 만들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배우들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 배우 전문이시잖아요. 어쨌든 백은하 소장님이 최민식 배우. 이 최민식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도 보면 말 그대로 순수 악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추후의 후회도 없고 의심도 없는 그런 악을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 뭐 올드보이 때는 물론 약간의 이 사람의 갈등 같은 것들이 보여졌다면 악마를 보았다에서는 거의 정말 말 그대로 악 중의 악을 연기를 했었고 진짜 그 영화는 네. 악마를 보았다는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는지 알아요? 이 영화는 수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정말 너무 심해가지고. 네. 와 아무튼 예. 네, 근데 뭐 최민식 배우는 항상 제가 뭐 온도로 치자면 예. 이 사람은 용광로 같은 배우이죠. 그렇죠. 이게 끓는 점이 높은 분이고 그 끓는 점 안에서의 어느 정도의 온도의 변화들을 그냥 보여주는 느낌의 배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영화 속에서도 사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그 시대의 아버지를 아주 뜨겁게 연기를 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럼 이 영화 속에 하정우. 뭐 하정우 배우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민식 배우가 워낙에 끓는 점이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다 끓는 점이 높은데 최민식 배우가 너무 높다 보니까 하정우 배우는 오히려 좀 차갑게 보이는데 오히려 그 끓는 뜨거움을 하정우 배우는 누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한번 네. 팍 터트린 게 있어서 그 배우들의 이제 연기 합을 보는 재미도 이 영화에는 있는 거죠. 맞아요. 또 하정우 배우는 늘 그 이 묘한 유들유들함 그렇습니다. 같은 것들이 이 최영배라는 캐릭터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던 네. 것 같아요. 대부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좀 알 수 없는 그런 꿍꿍이를 갖고 있는 그런 대부님. 대부님. 이 영화에서 하정우 배우의 성취는요 다른 데 있습니다. 예.
그 크림빵 있죠. 크림빵을 아 잠깐 크림빵 어디서 먹었지? 거기서 그냥 그 감옥에 있다가 최영배를 최익현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로비를 해서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요. 근데 이제 고맙다고 얘기할 때 크림빵을 먹는데 보통 우리는 그냥 위에서 가로로 먹잖아요. 세로로 나눠. 네, 여기서도 사실은 뭐 하정우 배우의 수많은 먹방들 중에 또 엄청 많은 많죠. 먹방이 등장을 하는 게 특히나 중국집에서 우리의 로망이라는 것이 여러 요리를 혼자서 그렇습니다. 시켜놓고 조금씩 마시면서 여기서 이제 그 술을 입에서 가글을 할 거예요. 고량주각을. 네, 가글을 하면서 사이사이에 다음 음식, 다음 요리를 향한 깨끗한 입을 만들고 그러니까요. 다시 이렇게 넣는. 그래서 정말 저 와중에서도 짧은 와중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정우의 먹방을 또 보여준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배우에게서 먹을 걸 뺏어야 된다. 이게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요. 이를테면 하정우 배우는 영화 속에서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는데 군도에서는 대파만 그렇게 먹어요. 군도는 좀 그렇구나. 근데 거기선 다들 좀 굶주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대파 먹방을 계속 하거든요. 거기서. 근데 하정우에 비해서 조승우 배우는 비밀의 숲에서 너무 뭐를 먹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 마음이 안타깝고. 국밥 한번 뜨려면 일어나야 일어나고. 그리고 겨우 아마 그 대창 먹는데 대창은 또 안 좋아하는 식이었죠. 그렇습니다. 하정우 배우, 최민식 배우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 또 언급해볼 만한 배우가 또 있을까요? 제가 앞서 그 잠시 성대모사를 했었던 조진웅 배우 같은 경우도 이 영화에서 모든 그 사람들이 조금은 거칠고 두터운 느낌이라면 정말 섹시한 느낌을 줄 만큼 날카롭게 형배 역할을 연기를 해냈던 거죠. 그래서 2인자로서의 컴플렉스, 그렇죠. 사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지만 또다시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면서 보여주는 이 조진웅 배우만의 굉장히 사실은 등치도 크고 이 사람 자체가 위협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굉장히 예민한 연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굉장히 돋보여서 이후에 조진웅 배우를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캐스팅을 하게 된 감독님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전에는 뭔가 어떤 전형성에 갇혀 있었던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은 다른 저는 배우들?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도 굉장히 그 캐릭터가 살아 있죠. 뭐 김성균 배우, 마동석 배우 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최민식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영화 현장에 가서 이렇게 배우들끼리 전부가 다 연기를 잘해서 호흡이 잘 맞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범죄의 전성시대를 보고 있으면 저렇게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는 얼마나 뿌듯했을까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 연출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연출의 정체가 무엇일까라고 얘기할 때 배우를 적재적소에 캐스팅해서 그들이 잘 놀 수 있도록 판을 짜주는 것도 연출의 한 방법이잖아요. 되게 나쁜 놈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쁜 놈처럼 보이지만 이들에 반하는 캐릭터가 바로 곽도원 배우가 연기한 검사 역할이란 말이죠. 특히나 곽도원 배우만 유일하게 사투리를 안 써요. 그렇죠. 그렇지. 거기 뭐 임명받아 간 걸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쁜 놈들을 잡는 더 나쁜 놈처럼 보이게 생긴 하지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만큼 이들만큼의 무게감을 그가 가져야지 이 영화가 긴장감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 떼거리의 나쁜 놈들, 그러니까 뭐 한 3열 종대로 걸어오는 이 나쁜 놈들을 어쨌든 잡아 쳐 넣는 그렇습니다. 그 역할로 나오기에 정말 조진웅 배우의 그 카리스마라는 것이 무시무시했던 역할이기도 했죠. 그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그 잡아 넣는 검사와 잡힘을 당하는 범죄자들과 그 초반에는 굉장히 그 서로 상이하는 그 대립되는 인물처럼 보였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결국엔 서로 이제 어떤 뭐 공모자 관계, 파트너 관계로 이렇게 좀 진화되어 나가는 것이 영화 안에서 이제 아이러니하게 보이기도 했었고. 네, 이 영화 자체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조폭은 타인화 시키게 타자화 시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무식한 놈들 혹은 아니면 정말 영웅이라든지 혹은 우리하고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하지만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조폭을 아버지, 내 가족으로 끌어 들어오면서 나의 역사가 어쩌면 그들의 녹봉으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린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시점을 2012년도에 그 시기라는 것은 뭐 우리 모두가 기억하지만 사실
누가 조폭인지 그 사실 누가 식별이 잘안 조폭인지 되죠. 네, 구별이 안 되던 명확한 시점이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영화 같아요. 이게 맞아요. 사실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갖다가 글로 쓰거나 네. 아니면 스트레이트하게 그냥 이렇게 그 받아버리면은 그 불편해서 못 볼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래서- 가족 욕하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영화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일렬 종대로 나오잖아요. 예. 이게 작년에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보면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포스터도 예 그렇게 그렇죠. 비슷하게. 예. 범죄와의 전쟁은 그런 다 이렇게 우리 패거리주의를 보여주는 일련 종대잖아요. 근데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은 연대를 보여주거든요. 노조 그렇게 아니었나요? 맞아요. 네, 노조이기도 하죠. 음.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시대 정신은 바뀌고 또 어떤 방식으로 또 변하고 맞아요. 있는지가 이렇게 또 같은 구도이지만 다른 의미를 갖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승희님 사투리 들으니까 이현이 찐이다. 손혜은님 백은하 소장님 부산 사투리 살아있네. 살아있나? 잘한다. 부럽다. 이상하다.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박미경님 배우연구소 수장님이 아니라 언어연구소 사투리 수장님. 연구소 방언연구소 박미경님 오늘 제가 쓰는 익숙한 사투리가 많이 나오니까 자꾸 웃음이 나네요. 응디 가가 그 아이가 그 아이인가? 그 아이가 가가. 참 좋아요. 2938님 세 분은 영화 마지막에 하정우 배우가 대부님이라고 부르는 장면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살짝 범죄와 전쟁 2탄을 기대하기도 했었거든요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하정우 배우가 그 캐릭터가 여기서 등장하지는 않고 목소리가 들리면서 네, 끝나죠. 맞아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나이 때까지 여전히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아직까지도 졸고 있을지언정 그렇게 늙어서 사실은 손주까지 보고 그렇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살고 있는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뭐 그런 평론가님. 패거리주의 같은 것들이 너무 이제 몸 안에 체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벗어날 수 없는 거고 체화돼 있는 것들이 또 아래 세대에게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2938님은 2탄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2탄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는 어떤 부분들이 2탄으로 지금 펼쳐져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거고 완결성이 이미 이제 완벽하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 마지막 대사 때문에 더욱더 이 영화 볼 때마다 그 최영일 감독의 피아뼈를 자주 떠올리는데 네. 이게 최애 영화입니다. 저 진짜.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근데 무시무시하죠. 이 결국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성공적인 그 인생 결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 맞아요. 이 사람은 그 굴레로부터 결코 좀 도망가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런 걸 좀 보여주는 대사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이 모자라네요. 역시 범죄와의 전쟁.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부산을 배경으로 한 조폭 영화 가운데 곽경택 감독의 2001년도 작품 바로 2번 친구였습니다. 당첨자 명단 선곡편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무법지대 백은하 소장님, 허남웅 영화평론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